반갑습니다. 시성가민무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득비이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네. 득비이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제다신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득비이제, 우리 뜻부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기운이 들어올 때 써야 되고 또 조금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득비이제 뜻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죠. 네. 이 득 뭡니까? 득했다고요? 얻을 득자예요. 얻을 득. 비는 이거 뭐 비견이죠. 비견. 이 다스릴 이자입니다. 쟤는 재성이죠. 재성. 그럼 여기서 벌써 우리는 벌써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 내가 비견을 얻어서 재성을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조건이 필요하죠. 네. 이게 득비가 조건이죠. 득비. 비견을 얻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네, 결과는 이제할 수 있다. 재성을 다스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득비이제 조건과 결과가 되겠죠. 득비를 하는 것이 조건이요. 득비가 기라냐 흉하냐도 봐야 되죠. 제가 앞단에 제다신약과도 관련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다신약편은 다 보셨겠죠? 재성이 많아서 내가 약해요가 제다신약이죠. 근데 이러한 사주에서 비견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가 많은데 신약한 게 아니라 얘도 이제 신왕해질 수도 있고 신약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득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가 득비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주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이제 금일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변에 이렇게 목이 많아요. 그러면 금 입장에서는 금극목 해야 되고, 금의 환경이다,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월지 또한 목이니까 이 금은 에너지 쓰기가 어렵겠죠. 이게 지금 제다신약 사주 아닙니까, 요게. 근데 요럴 때 여기 대운, 여기 세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 금기운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대운에서 세운에서 금기운이 채워주기 때문에 이때 이 재성들을 평소에는 내가 취하지 못했어요. 내가 약해서 재성들에 대한 것들에 끌려다녔어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과해서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의 시도, 혹은 너무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 이럴 때 제다신약이 좀 조심해야 돼요 라고 했지만, 대세운에서 금기운으로 나를, 신약했던 나를 채워주면 이때는 득비이제가 되어서 이 목들, 이 재성들을 내가 감당하고 취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득비이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득비이제에서 중요한 거, 자, 득비를 하는 조건, 이러한 사주에서 득비를 하는 조건은 운이잖아요. 운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운에서 한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네, 한정된 어떤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재를 취할 수 있는 이 일시적인 거, 요것도 함께 여러분들 꼭 득비이제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제다신약인데 이제 득비이제 운이 오는구나, 돈 버네,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끝날 거예요. 다시금 신약한 시기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이 운은요, 영원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득비이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혹은 득비이제로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는 게 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득비이제는 이제 우리가 재성과 관련돼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재성은 뭐예요? 재성은 뭐예요? 하기 전에 우리는 식상의 결과물 이렇게 인지를 하십시오.
재성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여기서 끝나진 마요. 아, 적어도 사주세요. 채널 보는 분들은 재성은 돈이에요가 아니라 식상의 결과물.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식상생재라고 했을 때, 식상은 뭐예요? 치킨을 튀기는 거예요. 내가 치킨집 사장님으로서 치킨을 막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활동하잖아요. 식상. 그래서 돈을 벌어요가 생재죠. 네. 그래서 식상의 결과물, 그게 재성이에요. 자, 득비 이재한다라는 것은 이 예를, 재성을 취한다. 재성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신약해서 얘를 취하지 못했다가 운에서 신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니 이제 이 재성을 취할 거야,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상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이 재성. 그래서 아까 여기 돈이잖아요. 돈. 예. 목적의식. 이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어. 근데 자신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내가 평소에. 아, 저거는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산 이게 올라가는 거, 클라이밍이라고 하나요? 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득비 이제 했어요. 내가 비견을 취했어, 운에서. 그러면 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운동에 관련됐다면 길한 거죠. 내가 목표 의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재성이 여러분 흉하게 쓰면 이건 유흥으로도 봅니다. 유흥. 네. 아, 내가 평소에는 뭐 쭈뼛쭈뼛 한 거예요. 이렇게 쭈뼛쭈뼛 직성 만남 해보고 싶은데 쭈뼛쭈뼛. 네. 나이트 막 클럽 이런데 쭈뼛쭈뼛. 근데 득비 이제 되니까 한번 가봐. 네. 이렇게 도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노는 게 흉해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깊게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득비이제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재물에 국한돼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득비이제 때는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큰 틀에서. 네. 그러면 이제 득비이제의 핵심인 돈으로 한번 가보죠. 득비이제의 핵심이잖아요. 재물을 얻는다. 여러분, 오행도에서 득비이제 구조라는 것이 재성이 큰데 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커서.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약해서 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재다 신약인데 득비이제는 얘가 또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드디어 얘를 내가 극으로서 억압하고 컨트롤하고 소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앞단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일시적이다. 네, 이건 운에 있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 운이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돈의 관점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봐야 돼요. 비견이 왔다. 이게 득비이제잖아요. 이러면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죠. 세력을 얻고 혹은 내 자아의 상승으로 자신감이 붙어서 아마 해볼래?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국 득비했다. 비견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는 리스크 감당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은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해보자. 사업가들이 보통 그래서 비겁이 강하면 유리해요 라고 하는 게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감당해서 재물을 취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재물을 나눠줍니다. 내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세력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마치 내가 회사 사장님이에요. 내가 사장인데, 회사 매출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 보너스를 주던지, 연봉에 인상을 해주던지 해야 되잖아요. 직원들도 사람인데, 야,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데 나는 똑같네. 이럴 수는 없죠, 여러분. 대표 입장에서도. 줘야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관점에서 겁재면요, 여러분. 겁재 또한 내 세력이 맞아요, 여러분.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것도 맞죠. 겁재는요, 비견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것들이에요. 우리 겁탈의 의미로 쓰잖아요. 재물을 겁탈해요, 겁탈 당해요, 이런 얘기죠.
얘도 내 세력을 얻고 리스크가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하여 뭔가를 취합니다. 그런데 겁재는요, 이르고 나서 욕심이 더해져요. 이 세력이 큰 리스크를 같이 짊어졌다고. 야, 나 5대5 안 돼. 6대4로 해. 나 더 줘. 그래서 송사로도 이어집니다. 이게 겁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득겁이재가 아니라 득비이재라고 하는 거죠. 예. 겁재는 돈을 벌더라도 그게 결국은 흩날려지는 거. 비견도 나눠는 줘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고 괜찮잖아요.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겁재를 얻었는데 괜찮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욕심을 좀 줄여야겠죠. 큰 리스크보다도 적절한 리스크를 취해야 될 거고 쉽지가 않아요, 겁재는. 그래서 돈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득비이재를 이용하고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남자라면 어떨까요?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예요. 그죠? 자, 신약했어요. 득비이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뤄냈다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를 다시 생하는 이 구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결국엔 다시 약해지니까 그냥 한탕 돈 딱 벌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항상 고민, 그 마음가짐을 쭉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득비이제 때 내가 취한 것들을 오랜 시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재다신약일 때 득비이제에서 오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은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면 뭘로 내가 취한 이 재성으로, 거기까지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일시적인 운이다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득비이제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재다신약 편을 하고 나니까 재다신약인데 어떡해요?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득비이제라고 하는 어떤 치트키와 같은 그런 운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일시적인 운이니까 그 운의 활용을 최대한 하고 관리 감독하고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배워서 나를 다시 생해서 견고한 내 마음가짐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를 함께 기원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